사과밭에 갈반병 오면 참 골치 아픕니다. 손바닥 농장 사과밭은 몇 그루 안 되지만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바로 갈반병입니다. 이 병균이 밭에 항상 남아있는 건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비하지만 작년에는 자주 오지 않다가 올해는 왔네요. 사과 농사를 지어본 분이라면 이 갈반병이 단제병보다 더 무섭다는 것은 동감할 겁니다. 단제병은 걸린 사과는 못 쓰지만 갈반병이 만연되어 모두 낙엽되어 떨어지면 전체 사과를 못 쓴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굵지도 않고 맛도 향도 없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뿌리겠습니까? 내년 농사도 희망이 없습니다. 애써 유인해서 만든 내년 결과지 잎이 없으니 좋은 꽃눈을 발달하지 못하고 더구나 잎이 다 떨어지고 없으니 뿌리에 저장할 양분 없이 월동에 들어갑니다. 춘삼월 호시절 힘찬 꽃을 피워야 하는데 양분이 적으니 연약한 꽃만 피웁니다. 그 뒤 아무리 마무리를 잘 해도 최소한 2해를 망칩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 사과밭 정기 방제 언제나 갈반병에 맞추어 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 간격으로 예방 중심의 방제를 하다가 비가 자주 오면 혹시 몰라 치료약도 겸해 방제를 해왔는데 이번 여름 장마 질환이 병이 급격히 번지고 있습니다. 병도 늦게 발견하였지만 저녁에 약을 치려고 하면 비가 예고되어 있으니 며칠 머물거리고 있다 보니 이렇게 안타까운 잎이 우수수 낙엽되어 떨어집니다. 사과 재배하는 동안 숱하게 갈반병 방제해보았지만 사실 이렇게 늦으면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이미 떨어진 잎도 상당수이고 붙어있는 잎도 병반이 그대로 남아있어 광합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년두가 나와도 마마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내일 당장 딸깍 나도 이미 진행된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딸깍 나지도 않습니다. 치료약은 있지만 그 약 속에 이 사과나무 몽땅 담근다고 해도 당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쉽게 낫기나 하면 좋으련만 몇 해 전에 처음 걸렸을 때는 사흘이 멀다고 방제를 해도 결국은 10월달까지 끌며 잎은 거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놈도 맞아본 놈이 더 잘한다고 몇 번 겪어보니 나름 방제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술적인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방제의 기본은 해당 약재를 치는 겁니다. 해당 농약 치지 않고 막걸리나 소주 쳐서 잡으면 신기하게 하겠지만 사실 그런 건 없죠. 지금까지는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예방 위주의 작용 기작 카 중심의 약을 쳤지만 이제는 치료 중심의 약입니다. 사나할 정도로 간격이 짧을수록 효과는 좋겠죠. 물론 병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제도 함께 쳐야 합니다. 보통 곰팡이성인 갈반병 치료약은 작용기작 다와 사이드군요. 또 이 약은 갈반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곰팡이성 병인 단저병 등이 10명 오는 병도 치료합니다. 다만 한 개통의 약을 계속 칠 수는 없으니 주로 다 3, 4, 1이 많은데 병이 오래 지속되고 치는 횟수가 많으면 다 5나 4, 3 같은 다음 숫자라도 다른 걸 넣치는 것이 내성을 방지합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지키고 쳤죠. 알고 보면 간단한 것.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깜빡 잊기 쉽습니다. 곰팡이성 병은 알다시피 습한 데서 생기는 병입니다. 오는 비야 막을 수 없지만 첫째 배수가 잘 안 된다면 이 환경부터 고치고 햇빛이 들지 않은 가지나 잎이 있다면 광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보듯이 햇빛이 들지 않은 저 깊숙한 곳의 잎이 황화낙엽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황화낙엽 되는 정도까지 오기 전에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병 이름 그대로 갈색 무늬가 보일 때 그것도 아주 약하게 보일 때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죠. 이때는 잘 방제하면 황화낙엽은 면할 수 있더군요. 당시 가지 잘라내는 것은 찍지 못하였고 여기 보이듯이 이만큼 잘라버렸습니다. 초기 같으면 아주 복잡한 곳으로 도장지만 잘라도 됐지만 우리처럼 병이 짙으면 잎이 모자랄 만큼 광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병이 든 병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진행을 막아 황화낙엽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황화낙엽 원인은 병이 진행되면 엽록소가 탈색되어 사라지는 것이니 엽록소 성분 중의 하나인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니 도움이 되더군요.
엽록소 구성 요소 중에는 질소도 있지만 이건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결핍 증상이 있다면 모르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비료는 황산고토, 질산마그네슘 등입니다. 우리는 둘 다 있으니 필요시에 둘 다 사용하지만 보통 황산고토, 즉 황산마그네슘은 평소 연면 시비용으로 씁니다.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처음 한 번은 질산마그네슘을 사용하였습니다. 긴 장마로 질소 성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질소 혼용은 조심해야 합니다. 질소 과잉이 되면 병을 더 유발할 수도 있고 애서 유인해 놓은 내연 결과지 끝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터진다는 말은 결과지 끝이 잘 멎어 있고 거기에 꽃눈이 오거나 왔을 수도 있는데 순이 새로 나온다면 바로 도로암이 타버리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3, 4일 간격으로 3매를 치니 신기하게도 딸깍 멈추더군요. 한 번에는 멈추지 않느냐고요. 저는 온갖 작물병이 들면 약을 쳐봤지만 그렇게 멈추는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3번이 아니라 10번을 쳐도 멈추면 다행입니다. 사실 이런 병 방제보다 더 쉬운 것이 해충 방제입니다. 그 중에서 진딧물 방제는 다른 해충 방제보다 더 쉽다고들 모두들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막걸리, 소주, 설탕으로도 잘 잡더니만 저는 해당 농약을 서너 번 반복해서 쳐야 잡습니다. 병이 그친 모습입니다. 땅에는 그동안 낙엽된 잎이 이렇게 쌓여 있지만 나무에 달린 황화된 잎은 없습니다. 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갈반된 흔적은 보입니다. 갈색이 점차 흰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니 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병이 나면 약을 끊지만 작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환경이 다시 악화되면 재발하는 건 자주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8월 7일 찍은 모습인데 이 뒤로는 잎이 황화되지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외성 사과나무는 한 장 또는 2장 황화되는 잎이 발견됩니다. 주지가 길어 저 깊숙이 햇빛이 들지 않는 일반 사과나무는 딸깍 그쳤는데 팔이 짧아 어디에도 햇빛이 잘 뜨는 외성 사과는 농장을 방문할 때마다 한두 장, 어떤 나무는 서너 장씩 발견됩니다. 이렇게 한두 잎 떨어지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또 이 손바닥 농부에게 숙제를 안깁니다. 며칠 이러다가 그치면 이미 병이 깊은 잎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앞으로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 외성 사과는 일반 사과나무에 비해 햇빛이 잘 뜬다고 솎아내는 가지는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이것도 솎아내어 광 환경을 개선해야겠습니다.